저는 그날 제 이름이 돈으로 바뀌는 걸 직접 봤습니다. 61살 강도연입니다. 은퇴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현장에서 평생을 보냈고 은퇴 후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걷고 집에 와서 신문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는 그런 삶이요. 그런데 그 조용한 일상에 가장 먼저 균열을 낸 건 휴대폰 알림 소리였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고교 동창 단톡방이었습니다. 야, 우리 반 누구 아들 미국 본사 발령 났대. 와, 요즘 애들 진짜 잘 나가네. 나는 이번에 재건축으로 정산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 공항 비즈니스석 티켓. 해외 리조트 수영장. 저는 한참을 그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요즘 뭐 하고 있지? 그때 누군가가 저를 태그했습니다. 도현이는 요즘 뭐 하냐?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한 줄을 썼습니다. 요즘은 그냥 건강이 최고다. 다들 건강 챙겨라. 보내고 나서 괜히 멋쩍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답이 달렸습니다. 그래, 너는 건강 말고 자랑할 게 없지. 웃는 이모티콘이 3개 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농담일까, 진심일까?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모임 장소는 도현이가 좀 알아봐라. 회비는 일단 내가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하자. 형이 요즘 시간 많잖아. 말투는 가벼웠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은퇴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빚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동창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메시지도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누구 아들 결혼식인데 우리 반에서 선물 하나 하자. 도현이 내가 총무 좀 맡아. 총무. 그 단어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총무가 아니라 지갑 아니야?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저는 대충 넘겼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런데 밤 11시가 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단톡방은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도현이 형은 원래 사람 좋잖아. 형이 쏘면 다 해결되지. 음성 메시지도 하나 올라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하, 도현아, 너는 우리 반 보험이야, 보험. 내가 있으면 걱정이 없어. 웃음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인가, 보험인가. 다음 모임 날이 다가왔습니다. 회비 30만 원을 제가 먼저 냈습니다. 일단 내가 결제했다는 메시지를 올리자 답이 달렸습니다. 역시 형. 고맙다, 다음에 보자.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산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제가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그날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단톡방이 또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면을 열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37개.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 옆에 작은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ATM 도현.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ATM 도현. 누군가가 장난처럼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아래엔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형이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지. 도현이 형은 빠지면 안 된다. 웃는 이모티콘이 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보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농담일까? 아니면 내가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단톡방을 예전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설렘이 아니라 긴장이 먼저 왔습니다. 띠링 소리가 나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번에 어디 갈까? 형이 알아서 해줘. 이 문장들이 전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나? 하지만 바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40년 친구들입니다. 같이 운동장 뛰던 놈들입니다. 수학여행 때 술 몰래 마시던 놈들입니다. 그 시간을 제가 부정하는 것 같아서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달 큰 행사 있는데 형이 빠지면 곤란하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빠지면 곤란한 게 아니라 제 돈이 빠지면 곤란한 거였습니다. 그 차이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단톡방 하나가 제 노후 인간관계를 전부 흔들게 될 줄은요. 그리고 저는 곧 더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통장을 보다가 제가 인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비 3만 원 출금, 회비 5만 원 출금, 정기 모임 자동이체 12만 원. 아침 9시 커피를 마시다 말고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주였습니다. 동창회, 산악회, 골프 모임, 지역 친목회, 전 직장 오비 모임. 저는 은퇴 후 외로울까봐 이것저것 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있어야지. 그런데 사람을 유지하는 비용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가벼웠습니다. 형, 이번엔 내가 카드 안 가져왔네. 형이 먼저 긁어줘. 다음 달에 정산하자.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 다음 달에 줘라.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형, 오늘은 내가 현금이 없네. 형이 쏘면 분위기 살지. 그 말이 듣기 좋았습니다. 형이라고 불리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계산서가 제 쪽으로 자연스럽게 밀려왔습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카드부터 꺼내고 있었습니다. 고깃집에서였습니다. 불판 위 고기가 지글지글 익고 소주잔이 돌고 있었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두 명이 따라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저와 총무뿐이었습니다. 총무가 제 눈을 보며 웃었습니다. 형, 이번에도 형이 좀. 저는 습관처럼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카드 승인 문자. 띠링.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몇 번째지? 집에 돌아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생활비, 관리비, 보험료, 그리고 그 밑에 적힌 항목. 모임 회비, 모임 회식, 경조사 선물, 단체 선물. 줄이 끝이 없었습니다. 한 달 평균 32만 원, 1년에 380만 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생활비야, 회비야.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회비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두는 값 아닐까? 인질값. 다음 모임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카드를 일부러 집에 두고 나갔습니다. 혹시 또 계산이 밀려오면 오늘은 없다고 말하려고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형, 지난번 정산은 내가 다음에 줄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테이블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그날은 운 좋게 다른 사람이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그래?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고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 모임의 자동이체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누르는데 10초가 걸렸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완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묘하게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형, 회비 왜 안 나갔어? 아, 내가 잠깐 정리 좀 하려고. 형,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묻고 있었습니다. 왜 빠지려고 하냐고. 왜 돈을 멈추냐고. 그날 밤 저는 통장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은행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을 열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동창회, 산악회, 골프, 오비, 친목회. 그런데 스크롤을 더 내리자 제가 기억도 못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클럽 정기회비, 동호회 자동출금, 산악회 특별기금. 저는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언제 가입했지? 하나, 둘, 셋, 넷. 총 5개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빠지지 못하도록 끈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외로울까봐 붙잡았는데 결국 돈으로 묶여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걸 하나씩 다 끊으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저는 알게 됩니다. 돈을 끊는 순간 관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는 걸요. 저는 그날 제 이름이 제 입이 아닌 남의 입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누구 안 왔지? 카페에 앉자마자 나온 첫 문장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동네 프랜차이즈 카페 2층. 창가 자리는 이미 차 있었고 우리는 안쪽 긴 테이블에 붙어 앉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5잔, 디카페인 하나. 그리고 첫 질문. 오늘 누구 안 왔지? 이 문장이 시작이었습니다. 퇴근이 안 왔네? 요즘 그 집 좀 어렵다더라. 아들 사업 망했다며? 마치 뉴스 브리핑처럼 말이 오갔습니다. 병원 다닌다던데 어디 아픈 건 아니겠지? 집 줄였다더라. 큰일이네. 저는 커피를 들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위기에서 튀니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안 온 사람의 건강을, 돈 사정을, 자식 문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집 딸 이혼했다며? 아니, 그건 소문 아니야? 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래도 태근이는 요즘 좀 자존심 상했겠어.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자존심. 그 단어가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괜히 말을 더했습니다. 뭐, 다 사는 게 비슷하지 뭐. 그런데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현이 너는 요즘 조용해서 좋겠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묘하게 걸렸습니다. 조용해서 좋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건가? 1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손을 씻으며 제 얼굴을 봤습니다. 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돌아와 계단을 올라오는데 테이블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진짜라니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웃음이 뚝 끊겼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그래? 뭐 재미있는 얘기야?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커피를 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누군가의 휴대폰이 엎어져 있었는데 화면이 살짝 보였습니다. 녹음 중.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녹음을 하지?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왠지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휴대폰을 보니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습니다.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형, 이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음성 파일 하나.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페 소리였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웃음.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도현이는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돈 얘기 나오면 표정이 굳어. 에이, 걔도 나이 먹으니까 예민해진 거지. 웃음. 그래도 도현이 없으면 우리 모임 좀 썰렁하지 않냐? 맞아, 형이 있어야 계산이 아니 분위기가 살아. 다시 웃음. 그리고 제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도현이는 빠지면 안 돼.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느리게 뛰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한 거였구나. 누군가는 일부러 이걸 저에게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저를 흔들려고? 아니면 조심하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누구 안 왔지?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마음 놓고 씹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잠깐 없는 순간 저도 그 사람이 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여기서 웃고만 있을까? 다음 모임에 나가면 저는 또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을 해야 할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녹음 파일 하나가 제 관계 정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들 줄은요. 저는 그날 눈물보다 계산이 먼저라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동창 중 한 명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단체로 조문을 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흰 국화를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힘내라. 우린 가족이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그 장면만 보면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와 복도로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부의금 얼마 냈어? 난 10 냈다. 에이, 도현이 형은 더 냈겠지. 웃음이 섞였습니다. 형, 이번엔 내가 좀 더 내야지. 너가 형이잖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린 가족이라던 사람들이 복도에선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인가 거래인가? 병문안 자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누군가가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체로 병실에 갔습니다. 빨리 나아라. 우리 아직 할 일 많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을 나오자마자 그래도 걔 보험 잘 들어놨겠지? 아들 돈 잘 번다던데. 그 말이 너무 가볍게 오갔습니다. 저는 따라 웃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걱정은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제 차례가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오늘 병원 좀 다녀왔다. 1분도 안 돼 답이 달렸습니다. 형, 괜찮아? 몸 관리 좀 해라. 운동해야지. 이모티콘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같이 가줄까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지금 어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늘 병문안 갔는데 진료가 끝났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접수대 근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도현이 형 병원 왔다더라. 제 동창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래? 스트레스래. 하, 요즘 돈 쓰는 거 줄이니까 몸이 아픈가 보다. 웃음소리. 그래도 걔는 우리 중에 제일 여유 있잖아.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농담인가? 그는 제 병명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농담거리처럼. 그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단톡방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도현이 형, 술 좀 줄여라. 다음 주 모임엔 나오지. 가벼운 말투. 그 가벼움이 더 무거웠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있던 제 모습과 단톡방에 웃는 이모티콘이 겹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였지? 며칠 뒤 또 경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다. 그 한 문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곧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빠지냐? 형 변했다. 변했다. 그 말이 저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보이는 걸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은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와야 하고, 내야 하고, 웃어야 하고, 맞장구 쳐야 하고. 그 조건을 벗어나면 금세 서운함이 됩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이 아니라 계약이구나. 그날 밤 저는 병원 진단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필요.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환경. 제가 바꿔야 할 건 몸이 아니라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 사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오래 믿어왔던 친구. 그 사람마저 흔들리는 순간 저는 정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 정이라는 말이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모임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고깃집 안쪽 방 둥근 테이블. 소주병이 이미 3병째 비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태근이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사업이 생각처럼 안 된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잠깐만 넘기면 되는데 2천 정도. 2천만 원.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 다음 말이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도현이 형은 여유 있잖아.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형, 우리 친구 아니냐? 이럴 때 도와주는 게 정이지. 형이 좀만 보태주면 숨통 트인다. 말이 겹쳐졌습니다. 도와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돕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분위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나도 정리 중이라 쉽지 않다. 그 순간 누군가 웃었습니다. 에이, 형이 무슨 정리야?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다. 예전엔 뭐였을까요? 예전엔 제가 더 많이 냈던 때일까요? 태근이가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 그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 그 문장이 부드럽게 들렸지만 사실은 단단한 요구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렵다. 말은 나왔지만 속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람이 정이 없다. 도현이 요즘 좀 변했다. 그 말들이 잔처럼 부딪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정이 없는 건가? 집에 도착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소리 사이로 알림이 울렸습니다. 띠링. 형, 너무 서운하다. 띠링. 우린 친구 아니었냐? 띠링. 나 진짜 급하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나는 끝인가? 밤 11시가 넘어 저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힌 메시지.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까? 저는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보내고 나니 숨이 가빠졌습니다. 곧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맙다. 아니었습니다. 형, 역시 형이야. 그 문장이 더 불편했습니다. 역시 형. 그 말은 고마움이 아니라 다음에도 가능하다는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단톡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향한 압박도 멈췄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괜찮은 사람이 된 건가? 그런데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보낸 게 아니라 제 자리를 산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가 과연 제 자리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내리고 앉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형, 나도 사실 좀 급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이 퇴근이 도와줬다던데 나도 잠깐만. 숨이 막혔습니다. 어제의 300만 원이 이미 소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없겠구나. 제가 문을 열어준 순간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선택해야 했습니다. 돈으로 묶일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거절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날 나가기를 누르지 않았다. 정리를 시작했을 뿐이다. 저는 그날 단톡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기 버튼은 빨간색이었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끝나는 단순한 버튼. 그런데 저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망이 아니라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61살, 이제는 제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야 할 나이라고 느꼈습니다. 아침 7시.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그렇게 또렷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단톡방 알림 19개. 저는 화면을 길게 눌러 알림 끄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대화방 알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뜨는 순간 묘하게 숨이 편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했을까? 다음은 자동이체였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동창회, 산악회, 골프 모임. 하나씩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기 출금 해지 완료.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 버튼 하나가 40년 관계를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지? 예전 같으면 그래, 몇 시? 라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문장을 미리 써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제 일정이 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손이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 누르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정? 짧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다시 썼습니다. 개인 일정입니다. 그 문장을 보내고 나니 묘하게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가 있었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벽시계 소리, 냉장고 모터 소리,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 그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건가? 그런데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왜 잠수 타냐? 어디 아프냐? 요즘 왜 이렇게 사람 무시하냐?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읽음 표시가 찍히지 않도록 저는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알림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단톡방에 제 이름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도현이 형 요즘 좀 이상하지 않냐? 돈 좀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결국 돈이구나. 한 명이 개인톡을 보냈습니다. 형, 우리 사이가 이 정도였어? 그 문장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한참을 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사과해야 하는 건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지?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버리는 건가? 그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나를 지키는 거다. 그 문장이 제 안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단톡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길까 고민했습니다. 당분간 모임에 참여하기 어렵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쉬겠다. 커서를 켰습니다. 글자를 하나씩 썼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멈췄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깜빡, 깜빡.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쓰면 정말 끝일까?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단절이 아니라 정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정리가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불러올 거라는 걸. 그리고 곧 제가 가장 오래 믿어왔던 한 사람이 직접 제 집 앞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그날 김치찌개 한 그릇을 먹다가 울 뻔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밥 먹으면서 말입니다. 모임을 하나씩 정리하고 나니 토요일 저녁이 갑자기 비었습니다. 늘 누군가와 약속이 있던 시간. 고깃집, 횟집, 포장마차. 소주잔이 부딪히던 자리. 그날은 아무 약속이 없었습니다. 괜히 허전해서 TV를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친구 모임이 있었고 집엔 저 혼자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이렇게 어색했나. 처음 몇 숟갈은 그냥 넘겼습니다. TV 소리가 커서 제 생각이 들리지 않게 하려고 더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거슬렸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 소리, 국물이 끓는 소리, 제 숨소리. 그 고요 속에서 한 숟갈을 더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맛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짠 거 아니냐? 고기 좀 더 넣지. 다음엔 내가 쏠게.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입맛뿐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편했나? 저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날 김치찌개가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엔 늘 같은 길이었습니다. 모임 장소 근처를 돌거나 누군가 집 앞을 지나거나 그날은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목.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벤치가 하나, 나무 두 그루. 저는 거기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알림도 호출도 요구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안 찾는 게 이렇게 가벼운 거였나? 며칠 뒤에는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동네 구석에 있는 10평 남짓한 곳. 창가에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 책 한 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와 맞장구를 칠 필요도, 누군가의 이야기에 반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시간이 이렇게 길었구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 동창이었습니다. 야, 도현아. 사람 없어 외롭지 않냐? 그 말에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좀 그렇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더 살 것 같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래? 그는 웃었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숨이 더 깊게 들어왔습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혼자 걷는 시간이,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저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요가 폭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웃으며 소모되던 시간보다 이 조용한 일시간이 더 진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왜 그렇게 시끄러운 데서만 살았지? 그런데 고요는 오래가면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형, 요즘 왜 안 나오냐? 우리 다 걱정한다. 걱정. 그 단어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요즘은 제 시간이 필요하다.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형 집 앞 갈게. 얼굴 좀 보자. 모임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읽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고요를 지킬 수 있을까? 내일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제 삶을 지키는 말을 할까요? 혼자 밥 먹는 게 맛있어지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저는 또 한 번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그날 문 앞에서 과일 상자를 받는 순간 이미 지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예상했던 얼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영식이었습니다. 양손에 큼지막한 과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들고 와. 아, 형 요즘 혼자 있잖아. 과일 좀 챙겨 먹으라고.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뭔가가 붙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과일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식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형 집 조용하네. 조용해서 좋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형,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되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형 빠지니까 분위기가 안 산다.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위기인가 돈인가. 영식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이 우리 중심이었잖아. 그 문장이 저를 찔렀습니다. 중심. 그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기둥이라는 뜻일까요? 형이 있어야 다 모이고 형이 말하면 다 따르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영식이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만 같이 해주면 좋겠다. 행사.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형이 빠지면 우리가 좀 곤란해. 그 우리가라는 단어에 저는 제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빠지면 곤란한 건 분위기인가 아니면 비용인가. 저는 과일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 묘한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 봉투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과일 밑에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인쇄된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행사 찬조 명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금액. 제 이름 옆은 비어 있었습니다. 영식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은 아직 안 적었으니까. 그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장부였구나.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이번엔 안 한다.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영식이 표정이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 왜 이렇게까지 해? 까지라니. 우리 사이가 이 정도였어?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빠지면 곤란하다면서. 그건 내가 친구라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잖아. 영식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이제야 보이는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틈에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나는 이제 내 시간 쓴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영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번만. 아니. 짧게 잘랐습니다. 이번 한 번이 늘 시작이었어. 영식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일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는 문을 열며 던졌습니다. 그럼 형 얘기 우리도 그냥 할게.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협박인지 경고인지 습관인지.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제가 선을 그은 순간 그들은 저를 이야기의 소재로 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자극적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흔들릴지 모릅니다. 저는 제 얘기를 남의 입으로 처음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 요즘 왜 그렇게 변했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모임과 직접 관련 없는 예전 직장 후배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형 요즘 사람들 다 피하고 돈도 안 쓰고 좀 이상해졌다고. 이상해졌다는 말이 그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벌써 시작됐구나. 며칠 사이에 연락이 여기저기서 왔습니다. 도현이 형, 요즘 무슨 일 있어? 형, 몸 안 좋다면서. 치매 초기라더라. 치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그래? 아니,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 들리더라. 그 말은 항상 출처가 없습니다. 그저 공기처럼 퍼집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깃거리였습니다. 누군가를 안주 삼아 씹어야 자기들 관계가 유지되는 구조. 제가 빠져나오자 그 자리를 채울 먹잇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올려졌습니다. 소문은 점점 살이 붙었습니다. 도현이 형 돈 묶여 있다더라. 아내랑 사이 안 좋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한데.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모임에 안 나간다는 이유뿐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큰 죄인가? 처음엔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다. 그런 일 없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질문이 붙었습니다. 그럼 왜 안 나와? 왜 갑자기 그러냐? 그 질문 끝엔 항상 같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돌아와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제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질서 문제였습니다. 제가 빠진 자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명하지 않기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전화번호 목록을 위에서 아래로 내렸습니다. 한 명씩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또 한 명. 확인. 심장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님이 나갔습니다. 그 한 줄이 화면에 남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10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름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가장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제가 마지막까지 믿고 있던 사람.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현아.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응. 잠시 침묵. 그래도 내가 좀 굽혀. 그 한 문장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왜? 제가 묻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 내가 좀 참으면 되지.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아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마저. 굽히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도 내가 중심이었잖아. 또 중심. 그 단어가 마지막으로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중심이 아니라 지갑이었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해명할 사람도 설명할 사람도 붙잡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혼자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문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 이야기를 하든 말든 제 삶은 이제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떠올립니다. 누군가와 붙어 있어야만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혼자 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루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혼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는 모든 단톡방을 나간 날 처음으로 숨이 깊게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라졌는데 숨은 더 편해졌습니다. 61살 은퇴 후 가장 많은 사람 속에 있었던 제가 지금은 연락처 절반을 지워버린 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가 무섭지 않습니다. 아침 6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예전에는 눈 뜨자마자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어제 계산은 어떻게 됐는지, 오늘 모임은 어디인지. 지금은 창문을 먼저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공기를 이렇게 오래 마셔본 적이 있었나?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예전엔 누군가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제 발걸음 속도대로 걷습니다. 누가 앞서가도 신경 쓰지 않고 누가 뒤에서 따라와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걷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일정하게 뛰는 걸 느낍니다. 점심은 소박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계란 프라이 하나. 누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거 먹냐? 좀 더 먹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저는 제 배가 부르면 멈춥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유로운 거였나? 오후에는 사진 모임에 갑니다. 누가 저에게 묻지 않습니다. 형, 어디 사냐? 자식은 뭐 하냐? 얼마 벌었냐? 그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빛이 좋네요. 이 각도 어때요? 우리는 사진 얘기만 합니다. 배경 설명도 과거 자랑도 없습니다. 누가 중심도 아닙니다. 각자 프레임을 들여다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음 날은 글쓰기 모임입니다. 자기소개 시간에도 누군가는 저는 누구입니다로 끝냅니다. 누가 누구의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한 문장을 읽고 조용히 박수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종이에 씁니다. 나는 그동안 사람 속에서 숨이 막혔다. 그 문장을 읽고 나서 묘하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인정받으려고만 살았구나. 저녁이 되면 저는 기록을 합니다. 오늘 걸은 거리, 오늘 본 풍경, 오늘 들은 말. 예전엔 누가 저를 어떻게 봤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저를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 예전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폭주하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띠링, 띠링. 형, 이번엔 내가. 형이 좀 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 소란이 머릿속에서 울렸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 거실에는 벽시계 소리만 있습니다. 똑, 똑, 똑. 이 소리가 그 어떤 웃음소리보다 안정적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냐? 저는 웃었습니다. 있죠. 다만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 주변에는 저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깊게 엮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인사하고 필요하면 도움 주고 그 이상은 강요하지 않는 관계. 그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끄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갉아먹는 소모를 멈춘 겁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알림은 조용합니다. 창밖 불빛이 반짝입니다. 의자에 기대 앉아 천천히 숨을 쉽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 한때는 단톡방에 끼지 않으면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밀려난 게 아니라
빠져나온 겁니다.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결국 혼자였고 그래서 살아났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제 안에서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집니다. 거실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이라는 걸 확신합니다.